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 공방에 국회의장까지 가세했지만 21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모수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기본 틀을 손보는 구조 개혁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놓고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를 주장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가 민주당이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인은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높은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근거를 댔습니다. 한일중 정상은 오늘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등 6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실종됐던 한중 외교가 복원된 건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왔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등 3국 정상이 경제, 통상 등 6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죠. 한일 중 3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선언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년 5개월 만입니다. 한일 중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했죠. 공동선언문도 나왔는데요. 자, 박수찬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외교 복원이 좀 관심이었는데 우선 3국 정상 공동선언문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 이번 9차 한일중 정상회담이 가진 의미는 좀 남다르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일단은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 와중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또 심화됐고, 특히 이제 뭐 한미일 간의 이런 구도가 매우 되면서 중국이 매우 이제 좀 불편해했었죠. 네. 그런 와중에 됐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한일중 정상회담이 가진 의미도 크고요. 예. 뭐 한일, 그다음에 한중, 그다음에 다 지금 양자 회담은 어제 했었고 오늘 이제 3자 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개 정도 분야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6대 분야 부분에서 이제 주요 아젠다인데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의장국인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평화 안보라는 아젠다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평화 안보가 빠졌다? 네. 원래 이게 한일중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이게 부국자급 실무회담이 1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관보급 고위급 회담에서 또 그 아젠다를 조율을 또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외교장관 회담이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3단계를 거쳐가면서 했던 게 지금 6가지 분야 중에서 바뀐 게 뭐냐면 평화 안보가 원래는 있었습니다. 평화 안보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재난 및 안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평화 안보라는 건 결국 두 가지의 개념이겠죠. 물론 중동 정전도 있겠지만 타이완 이슈, 그다음에 북한 이슈가 있겠죠. 그만큼 타이완 이슈는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의장국 입장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기 전에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또 베이징을 또 오래간만에 방문했었죠. 막판 조율을 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26, 27을 한다라는 게 끝까지 안 나왔거든요. 직전까지도?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도 중국이 확답을 안 줬다. 그 말의 의미는 5월 20일 날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뭐 공식적인 뭐 축하사절단 보내느냐 안 보내냐 거기에 정통 따라서 취임이 그랬었죠. 네. 근데 그게 또 아마 중요한 또 중국 입장에서는 뭐 계속 뭐 최종 답변을 안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은 특히 한중 관계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바뀔 건지,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건지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강철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저 일본은 이제 전문가시긴 한데 우리 일본과는 그래도 뭐 셔틀 외교란 말이 나올 정도 나름대로 외교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이번에 특히 좀 얘기가 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간 그 가치 외교를 추구를 하면서 미일 중심의 이제 외교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한중일 정상 외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뭐 인적 교류라든가 경제 통상 협력에서 좀 소원해졌던 중국의 총리가 네.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같이 이 한중일 정상 한일중 정상회의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미는 있었지만 사실은 이 전 단계를 보면 중국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갈등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예. 작년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제3자변제를 통해서 예. 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그런 지금 과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상당히 이제 개선되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네이버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한일 네. 관계에서 또 다시 이제 반일 감정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일중 관계가 모두가 다 좀 소원해진 상태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 새롭게 좀 개선되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강철 교수님도 이 삼국 정상을 얘기할 때 한중일로 얘기했다, 한일중으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한중일에서 한일중으로 네. 말하는 게 좀 순서가 바뀌었죠. 의미가 좀 있을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의 방점이 아무래도 이제 동맹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동맹 우리가 뭐 한미 동맹, 한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동맹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한 동맹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한중일 정상회담이라 그랬고 저도 그렇지만 말하는 게 한중일이 엄청 익숙한데 한일중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워낙 지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일본이 먼저 나오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그러네요. 조금 이제 하게 되는 것 우리가 같습니다. 한일중으로 조금 아직 익숙치 않지만 네네. 어떤 삼국 정상회담을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뭐 한일중으로 조금 존중해줘서 지금 네. 쓰고는 있습니다. 거기다 좀 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이제 한일중이라는 게 공식 용어이기는 한데요. 예. 2008년 출발할 때 후쿠오카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 그다음 중국 한국 순이다 보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부른다라는 의미도 이제 있어서 처음에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한국이니까 그다음 이제 일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순서의 변화도 포함돼서 한일중으로 이렇게 삼국 정상회담의 시작이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심이 모아진 아까 한중 간에 뭔가 이제 상당히 전환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리창 총리와 양자 회담이 있었고 오늘 3자 회담까지 있었는데 어떤 협력 방안, 정말 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그 이번에 이제 뭐 그 한중 정상회담이 한 65분 정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한 50분 정도니까 아무래도 좀 길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풀 게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은 뭐 이제 2+2, 그러니까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했다. 그래서 외교 이제 안보 외교, 대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쪽, 그다음에 국방부 쪽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존에 이제 한미일의 이런 구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한미일과 북중러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매우 소원했었는데 이런 대화 채널을 통해서 좀 이제 관리를 이제 서로가 노력을 하자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 FTA는 이제 사실 올해가 그러니까 FTA 10년이 됩니다. 근데 1단계가 체결하고 10년이 됐는데 원래 이거 우리가 2단계 협상계라는 게 이제 서비스 투자 협정이거든요. 서비스와 투자 부분이 서투 2단계인데 협정이라는데 그게 이제
대화를 하다가 다 지금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재개를 하자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수출 통제 대화체라든가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측면에서 뭐 어쨌든 소통의 물꼬를 떴다. 그래서 제가 전환점이고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중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 매체에서는 어떻게 이걸 지금 보고 있느냐? 중국에서 또 라는 중요합니다.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중국을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조금 우리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비슷한 부분들은 빼고 다른 부분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면, 첫 번째가 예. 각자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존중을 하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타이완 이슈나 이런 부분에선 한국이 계속 기존에 했던 것 좀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고, 중국 이야기는 핵심 이익에 대한 부분들, 타이완 정책에 대한 그렇죠.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 무역의 정치와 안보화를 억제를 하자. 즉, 미국 이 주도의 공급망에 들어가되, 또 미국 한미 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거는 부분들을 이 경제 안보, 국가 안보 측면에서 한중 관계를 자꾸 들여다보면 서로의 발전이 없다. 경제 무역은 경제 무역이고 정치와 안보는 별도하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 정치뿐만 아니라 뭐 안보 이런 부분들 합쳐서 경제 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강조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65분 동안 언급이 우리는 지금 별로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언론 매체에서는 예. 구체적으로 업종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첨단 제조, 신에너지, AI,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한중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반도체나 AI나 이런 첨단 제조 부분은 계속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영역이고, 우리도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재에 동참을 지금 요구받고 있지 요구받고 않습니까? 있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매우 미묘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보도가 잘 안 된 부분들이고, 네.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또 이제 중국에서 어떤 걸 강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번에 리창 총리가 와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요. 예. 예. 둘이 별도로 만난 예, 거죠. 지금 이 보도는 별로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나서 했던 것은 삼성이 중국 투자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삼성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중국 사업장을 더 해서 중국과의 협력, 반도체 협력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총리가 와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중국 측 보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이재용 회장도 지금 중국 사업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앞으로 뭐 반도체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명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 계속 좀 중국에 투자를 해달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망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이 협력, 지금 뭐 다 지금 뭐 미국이 원하는 공급망 구조에 너무나 들어가지 말고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의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첨단 제조나 이런 공급망에서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것들이 이번에 이창 총리가 와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 아마도 그러네요. 핵심적인 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에 우리가 동참해달라. 그러니까 삼성도 나중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투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예. 리창 총리는 삼성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방문했다고 직접 만났으니까 의미 자체가 큰 거겠죠. 네. 직접 만났으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삼성의 이제 대중국 투자 입장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과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지분 매각 여부가 사실 한일 간에 이게 외교 쟁점화, 뭔가 이게 한일 간의 감정으로 좀 비화되는 듯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나요? 라인 야후 사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기업이기는 하지만 예. 네이버가 50% 투자한 그 A-홀딩스의 기업에 이제 50%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한국 기업인 것처럼 보이고, 예. 또 한국 기업이 진출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근데 이런 이제 라인 야후에게 일본 행정 그 총무성에서 두 차례 이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자본 관계를 개선하라고 그러니까 한 것이 한국에서 볼 때는 이제 자본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결국 지분 구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50대 50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예. 한국 국민들과 정치계에 상당히 이제 큰 이렇게 임팩트를 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민감한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예.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일본과 한일 정상 외교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고 예. 그것은 이제 외교와 별개 사안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제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7월 1일까지 이 행정 지도에 대해서 라인 야후는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자본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것이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약간 그 반일 감정으로 나섰던 것은 예. 정부가 라인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그 과기정통부 제2차관께서 뒤늦게라도 나서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죠. 페이크된 팩트가 돼버린 거죠. 예.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도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또는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향후에 아직 이제 7월 1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라인 야후 사태를 통해서 한일 간의 감정이 또다시 번복되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국익이 우선이 되는 외교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원래 의제에 올라와 있지 않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라인 야후 사태는 예. 상당히 이제 시적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압박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네이버가 그것을 매각을 하든 네.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50대 50의 지분을 가져가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이나 정부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네이버가 향후에 기업이 가장 그 이윤의 극대화를 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만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윤 대통령은 라인 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화한 거고, 그렇죠. 또 기시다 총리도 이게 보안 유출 사건과 관련한 거버넌스 문제다, 지분 매각은 아니라는 거로 한 발 물러섰지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이 라인 야후 관련해서 지분을 판다는 결정을 할 경우에 그건 지금 어떤 입장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좀 그 선택을 좀 존중해줘야 존중해 줬으면 된다. 그런 좋겠습니다. 얘기인가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IT에 좀 뒤처져 있고 예. 우리가 이제 IT에 앞서 있다 보니까 라인이라는 그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것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흥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일부 어떤 분들은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우리가 일본을 정복했다라고까지 과격한 그렇게 그런 이제 라인 표현을 야후로. 할 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라인 야후,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결국 인적 교류하고 경제 통상 협력이 이제 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양국의 기업이 현재의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니 이것이 단순하게 매각이라든가 또는 지분관계, 뭐 자본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이 아니라 정말 좋은 협력의 관계로서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후로부터 많은 한국에서 일본에 진출하는 기업,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선의의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로 비화되지 말고 뭔가 이 기업의 의사를 좀 존중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박 교수님. 이번에 이제 한중 관계를 일단은 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한일 관계를 좀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한일 기시다 총리랑 이제 했던 이제 수소 협력 대화 부분들이 수소 협력. 이게 사실 일본과 중국 간의 이 수소차라든지 수소 협력 부분들이 민간 산업계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좀 여기에 좀 빠져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를 뛰어넘고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여러 가지 이런 교류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수소 협력 대화가 출범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한일 간에 한일 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에 이제 공동선언문에도 아마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중일 FTA인데 한중일 삼국 FTA. 그렇죠. 한일중 FTA라고 한일중? 해야 되겠죠. 한일중 FTA인데
이게 사실 이 한중 FTA도 있지만 이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 개나라를 묶는 한 일중 FTA가 가진 의미가 매우 크다. 근데 이게 그 전에는 공급망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가 한국, 일본, 중국이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구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소부장을 일본에서 사서 우리가 만들어서 조립된 제품을 또 중국에 팔고 중국은 또 그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 파는 구조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름 이제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 입장차가 좀 다양했습니다. 맞지가 않았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한일중 FTA가 조금 더 이제 좀 힘을 좀 받아서 좀 진행을 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예. 생각입니다. 우선 한일중 FTA가 이제 힘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교수님 말씀과 함께 한중 간에는 지금 FTA 2차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차 협의라는 게 서비스업 부분 서비스랑 투자입니다. 네. 서비스업이란 뭐 금융이나 보험 이런 것들이 금융,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하셨던 금융이나 그다음에 문화, 의료, 법률, 통신 다 이게 서비스 분야가 그런 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뭔가 수입 제한이라든지 네. 상대 문을 좀 닫아놓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좀 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 서비스든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게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사이에 중국도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도 이제 이 우리가 서투라고 하는 이 서비스 투자 협정 이 2단계 협상을 이제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문을 아까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이게 양국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혜택을 안 주는 걸 우리나라한테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협상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제 우리 지금 뭐 지금 있는 뭐 일반 무역 측면에서 수출이 구조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대중국 수출의 서비스 분야에서 또 이제 뭐 흑자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더 이제 실무진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혹시 이번에 한중 어제 양국 정상회담이나 오늘 한일중 네. 3국 정상회담에서 요즘 이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의 이커머스, 네네. 알리바바, 테무, 쉬인. 이데코 시장 공습, 시장 확대가 정말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문제도 되곤 했는데 네네. 이런 부분 조금 혹시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나오는 바로는 없는 것 같고요. 중국 측도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이건 시장에 좀 맡겨두는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입장차가 지금 원래 중국산 일부 제품 위해성 물질에 대해서 KS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다가 또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정상회담에서 꺼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구기 때문에 이걸 뭐 정상회담에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이고 지금 워낙 지금 국내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전체 아젠다 부분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가 재개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 우리 기업 분들이 이제 조금 유심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중 관계가 좀 소원하고 안 좋을 때는 우리 기업들 스스로 민간 차원에서 이 자기 셀프 검열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을 가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조금 요번에 좀 많이 좀 바뀌는 하나의 좋은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일중 3국에 관련된 거는 지금 정상회의 선언문이 나오기 직전에 북한이 이 위성 발사를 일본에 통보를 했어요. 6월 4일까지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죠? 예, 그 새벽에 그런 이제 통보를 일본 해상보안청에 이제 통보를 하게 돼서 기시다 총리가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한일 중의 삼각 관계가 북한에게 있어서는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죠. 특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볼 때 지금까지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낙상 해성 지점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공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발언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
위성 발사 통보에 대한 데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또 일본 기시다 총리도 모두 발언해서 했고요. 리창 총리는 이 부분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창 총리가 이제 이런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코멘트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일단은 이창 총리가 좀 기존 총리하고는 조금은 이제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전에 리커창 총리에 예, 비해서 예, 그렇습니까? 예, 돌아간. 아무래도 이제 리창 총리 같은 경우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이제 비서실장 출신이었고 예를 들어 쭉 따라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교 안보에 대한 측면에서 코멘트가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나름의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서 하기가 네.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이제 매우 조심스럽게 아마 그렇게 접근했을 겁니다. 일단은 근데 속내를 좀 본다라면 일단은 좀 부담스럽죠. 이 북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죠. 중국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의 이런 군사 협력적인 부분들이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미일과 북종로의 구도를 자꾸 짜시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도 지금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금 되고 나서 첫 번째 중국을 방문했고 이렇게 다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 밀착되는 부분에서는 별로 이렇게 원치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큰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찰 위성이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 북한이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하나의 이는 또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코멘트를 못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몇 가지 중국의 입장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미국과 일본 3국은 우리 강철 교수님 말씀대로 자유와 민주를 연대로 한 하나의 뭔가 이 축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을 명시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게 정치화, 안보화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명시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이창 총리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보도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경제무역으로 있는데 경제무역과 이런 외교나 안보 이런 정치들을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혀서는 안 된다. 안중하게 이렇게 발전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야기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한미일 간의 이런 지금 군사 동맹이든 안보 동맹이든 이런 부분들이 더욱 강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분야까지 같이 지금 휩쓸려가니까 그런 구도 속에 이러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일중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이 계속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을 그렇죠.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구도를 좀 어쨌든 간은 좀 들여다보고 싶었고 자꾸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잠시 이런 다자 채널에서 만나서 하는 것과 이 한일중 정상이 만나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중국은 원했던 게 한일중 정상회담이었다. 네. 일본과는 이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위한 기금을 좀 양쪽이 좀 더 많이 내자는 이런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 거죠. 네, 그 합의의 시발점은 이제 작년 3월 6일 날 그 우리가 제안했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한국의 당시에 이제 정경련 그리고 일본의 이제経団連, 경단련에서 각각 1억 엔씩 객출을 해서 그걸로 한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파트너십 기금을 마련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출발 시점에서는 우리만 그 기금을 냈고 일본 측에서는 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시 강제징용과 관련된 두 개 기업이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발언이 많았었는데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서 최근 이제 2억 엔, 즉 하나 한 18억 원 정도를 기금을 이제 늘리기로 늘리기로 했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 강제징용 할아버지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청소년의
교류라든가 또는 한국의 일본 또는 일본의 한국으로 진출하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기금을 마련한다라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작년에 출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한일 정상회의 리창 국무원 총리가 왔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지 뭐 10년 가까이 되는데 혹시 방한할 가능성 있을까요? 매체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낮아 아마도 보인다. 이제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을 경우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구도 속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네, 판단입니다. 뭔가 한중 간의 협력 방안이 더 좀 고도화돼야만 그걸 좀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한일중 정상회담 내용과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